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제 9회차죠. 우리 48회 공부 9회차. 무생행품. 무생이라는 것은 본원에 의해 본원과 타력이다 이런 거죠. 본원 타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는데 이 무생행품에는 심왕보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가 뭐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참 어떨 때는 막 정말 자기가 막 장군 같은 마음, 어떨 때는 막 간신 같은 마음, 어떨 때는 뭐 아주 넉넉한 재벌의 마음, 어떨 때는 찌질이의 마음, 어떨 때는 사기꾼의 마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마음 말고 마음의 왕, 심왕, 무생심이죠. 무생심인데 그 심왕이 되는 수처작주 입처계진, 어디에 가더라도 수처작주, 어느 장소에 자기가 가 있더라도 내 마음의 주장자를 잘 들고 있어라. 심왕이 되어라. 그러면서 무생선이 이 심왕보살님이 부처님에게 질문하는데 나와요. 보면 이렇게 나오죠. 심왕보살이 여쭈었다. 참선, 좌선은 능히 움직임을 거두어서 가지가지의 헛개비와 어지러움을 안정시켜 주는 것인데 어찌하여 선에 머무르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부처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이여, 선즉시동, 선이라는 것은 이미 움직인 것이니라. 그렇잖아요? 바삐 돌아다니는 선이라고 하면은, 일단 일반적으로 쓰는 선이라고 하면 몸 기준이잖아요. 몸 기준. 자기를 보는 앵글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요번에 90일 동안 딱 앉아 있어야 되겠다, 하루에 20일이라도 딱 아침에 20분 저녁에 20분이라도 내가 딱 앉아 있어야 되겠다, 그거는 움직인 거라는 거죠. 선은 마음의 움직임이 수반이 되니 부동불선, 움직이지도 않고 선에 들어가지도 않는 거, 여기서 부동치가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이 부동치. 제가 금강산매에 들어가서 부처님께서 신심이 움직이지 않는 부동지에 들어가 계시다가 거기서 부동지에서 나오셔서 법문을 설하셨는데, 부동지에서 나와서 설하셨다라는 것은 그러면은 설하실 때는 부동지가 아니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졌는데 인당수에 빠진 다음에 영꽃이 인당수에서 떠올라서 거기서 왕비가 태어난 거니까 같은 거라는 거죠. 같은 인당수에서 밑에도 들어갔다가 밑에 봉사의 딸로 있다가 다시 인당수에서 영꽃 위에서 왕비로 떠오른다라는 거죠. 개념을 잡으면 그게 무생선이에요.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리지만 주장자를 잡지 않고 말씀을 드릴 때도 있고 주장자를 잡고 말씀드릴 때도 있고, 주장자를 잡고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빵 쳐놓고 한 3분 있다가 보면 주장자는 온데간다 없고 고깃덩어리 웃음대기 마이크 잡고 떠드는 모습을 제가 보기도 하고, 다시 아차 하면서 주장자 챙기기도 하고, 그 주장자를 들고 있는 이 무생법대로 살고 있는, 무생법대로 살고 있는 것을 무생선이라고 해요. 걸어 다니면서도 선이요, 밥을 먹어도 선이요, 누구하고 얘기해도 선이요, 싸움을 해도 선이요, 뭐 주식 투자를 해도 선이요, 뭐 이것 해도 선이요, 저것 해도 선이요. 어떻게 무생선이, 어떨 때 그런 무생선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관자재, 관이 자제한 사람, 물질의 자기를 항상 보는 사람, 관자재, 그게 무생선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떠한 것도 생겨남이 없는 선이라고 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건데요. 이거를 비유해서 설명하면 참,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골드만삭스 뭐 얘기했지만, 사실 그 미국의 뭐 월스트리트라든지 이런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저 우리은행장도 하고 국민은행장도 했던 황영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 이제 처음에 2000년도에 청담동에 이제 그 프라이빗 뱅킹 점포를 은밀하게 이제 삼성에서 만들었다고 하니, 지점장실에 있는데 애들이 그래요. 황영기라는 사람이 찾아왔는데요. 황영기? 소문 없이 가보니까 정말 황영기 씨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삼성 자산운용 사장이었거든요, 그분이. 그래갖고 제가 놀래가지고, 아니 계열사 사장님이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오실 수가 없는데, 야, 뭐 계열사 사장이 그래도 오면 저희 삼성증권 본사에서 야, 지금 자산운용 사장 가시니까 잘 모셔라 라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그냥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이렇게 외국 유수의 금융기관의 출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흔히 말하는 뭐 서울대 출신도 아니고, 그냥 뭐 유학 갔다 왔다 그러지만 그거야 뭐 그렇게 명문대학도 아니고, 또 학위를 따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헷갈렸나 봐요, 황영기 씨가. 도대체 얘 뭐야, 얘가 왜 증권에서 왜 얘를 뽑아갖고 이걸 시킨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자기도 이해가 안 되니까, 아니 그럼 여기 지금 PB 애들은 어떻게 뽑은 거야? 그래서 제가 다 뽑았습니다. 당신이 그러면 이런 짱짱한 점포에서 당신이 애들을 다 뽑았으면은 무슨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국민은행, 그러니까 국민은행에 이제 뭐 국민은행에, 그러니까 2000년도 당시에 국민은행에서 그 지점장도 하시고 테니스 정구 소프트 정구 선수였던 출신 분이 주역에 아주 밝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가서 황 사장님한테 그랬죠. 사장님 죄송합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사람을 보는 눈이 없어서 직원들 4주를 갖고 그 사람한테 가서 4주 분석해서 쓸만한 놈 뽑아온 겁니다. 그랬더니, 야, 그게 왜 쪽팔린 거야? 그거 굉장히 유명한 나폴레옹 전법이야. 아니 나폴레옹이 지금 전 유럽을 먹겠다고 북부 유럽, 동부 유럽, 서부 유럽, 남부 유럽 5만 군데 아프리카까지 사람 보내야 될 판에 도대체 어느 전투에 누구를 보내야 될지 모르니까 전부 점쟁이 불러가지고 운 좋은 놈을 중요한 전투에다가 집어넣는데, 나도 이 자산운용의 펀드 매니저 애들 4주 좀 까볼까? 딱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월스트리트도 그렇고 어디나 다 그래요. 재벌그룹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그거를 천시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하죠. 근데 그것만 믿지도 않죠. 한쪽으로는 자기네들이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아주 그냥 뭐 컴퓨터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 다 짜가지고 전술, 전략, 컨틴전시 플랜, 뭐 타임 스케줄 다 만들어서 해놓은 반대쪽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작동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아보고 찾아보고 물어보고 도인들을 찾아다녀요. 알거든 그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따로 있다라는 걸. 한 끗만 빗나가면 가는데 전쟁인데, 정치건 뭐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제가 이번에 48일 공부가 지금 그 공부하는 거거든요. 이거 뭐
무지렁이들은요 이런 공부 하지도 못해요. 하겠다는 생각도 안 해요. 에이, 정말로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08년도에 골드만삭스가 한국이 2050년도 가면 세계 최고 부국 중에 하나가 된다. 2025년은 G7 국가에 근접한다. 이게 2008년도 G20 국가 회의에서 나온 얘기예요. 2008년도에 이게. 근데 지금 2025년 3년 남았잖아요. G7 국가에 근접했잖아요. G7 국가가 됐지 이태리 따돌리지 않았을까? 물론 정부가 부동산값 올려가지고 부동산값 올려서 사람들 기분 좋게 하고 GDP 높아지고 한 것도 있지만 어찌됐건 달러 기준으로 G7 국가. 일본 우리한테 지금 일본은 더 이상 우리 경쟁자가 아니에요. 일본은 더 이상 우리 경쟁자가 아니에요. 못 쫓아와요. 근데 못 쫓아오는 일본인들이 행복할지 앞으로 G7, G5 나중에 G2까지 가게 될 한국이 더 행복한지 그건 별개의 문제야. 일본 못 쫓아옵니다. 왜 못 쫓아오는지 하려면 역사 공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 러시아? 쟤네 끝났어요. 이거 저보고 내피셜이라고 해도 좋아요. 러시아는 흐르지 않으면 죽는 나라예요. 쉽게 얘기하면 물수의 나라예요. 러시아는 물은 흐르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예전에 소련이 왜 망한지 아세요? 소련을 좋아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도 없었어요. 그리고 최근 30년간 모든 나라가 러시아랑 친하고 싶어 했어요. 유럽도 그렇고 우리도 뭐 불곰 작전이니 뭐 해갖고 뭐 러시아 사람도 무비자로 했잖아요. 제일 먼저 한국이. 그렇게 흘렀다고요. 그러니까 잘 살았어. 근데 지금 괜히 쓸데없이 전쟁 일으켜갖고 다 막아버렸잖아요. 막히면 죽는 나라가 러시아예요. 끝났어요. 중국 끝났어요. 중국은 모든 것들이 빨려 들어오고 모든 것들이 잘하던 나라였어요. 중국이 식민지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중국은 식민지를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래도 유럽에 의해서 몇십 년간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살았던 적이 있었었죠. 나중에 일본 놈들이 다 쫓아냈지만 거기는 모든 것이 와서 담기고 모든 것이 자라날 수 있는 건데 지금 모든 것이 자라나게 하던 거를 지금 자기네들 스스로가 다 닫아버렸잖아요. 모든 거를 빨아들이는 것도 다 닫아버렸잖아요. 중국은 흑토의 나라인데 흑은 저장도 하고 키워도 주는데 그걸 안 하니까 저것도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를 들으면 이게 뇌피셜 같지만 러시아는 이러하고 중국은 이러하고 한국은 이러한데 지금 거기다가 이러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가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거를 채널링을 해서 얘기하든지 델파이 신탁의 무속인들을 불러서 얘기하든지 주역의 전문가를 불러서 얘기하든지 최소한 3사람은 만난 다음에 답을 정해요. 신발도 자기가 있는 계층이 다 다르거든. 아스트랄계에서 상품 상생에 있는 신인지 하생에 있는 개인지 똑같은 신이라고 해서 똑같은 답이 나오질 않아요. 1층에 있는 사람이랑 100층에 있는 사람이랑 보이는 게 다르잖아요. 우리가 왜 그렇게 누리호 인공위성 쏴서 색교위성 뿌리려고 그래요? 레이더 갖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선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주강국이 된다 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 못 보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느냐, 정확히 볼 수 있느냐, 그게 누리호의 원천이었잖아요. 그것도 액체 연료로 쏘아 올려가지고 액체 연료로 쏘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이번에 뭐 1.5톤 올렸지만 15톤도 올리고 150톤도 올릴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우주정거장 만들 수 있다는 소리죠. 그렇게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마어마한데, 그런 것들이 이 한국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 2008년도에 나왔는데, 이게 그냥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 사람도 보세요. 앨런 머스크, 뉴 월스트리트 오러클 공개적으로 쓴다니까요. 오러클, 매트릭스 영화 보시면 그 인도 아줌마, 점쟁이 아줌마, 네가 네오야, 네가 오러클이잖아요. 오러클이라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신탁, 영빨, 신빨이 이 앨런 머스크가 영빨, 신빨이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방향성이 있나? 지금 그렇게 본다는 소리예요. 이 사람이, 이건 물론 2021년도 2월 달인데 이 사람이 좀 방향을 바꿨네. 영빨, 신빨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와 보이지 않는 것이 작동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거나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사람이거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걸 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이병철 회장이 그 효시였다고 할 수 있죠. 재무팀 애들도 키우면서 도인들을 그렇게 같이 쫓아다녔죠. 그런 문화가 한국에 있는 거죠. 그냥 뭐 대충 그게 아니죠. 이게 이제 그런 델포이 신탁의 무녀. 처음에 제가 독일의 형각스님한테 갔는데, 형각스님 그 공양간에 이렇게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랬더니 그 그리스 신전에서 신들한테 물었던 114가지 질문, 그거를 이제 중요한 거, 거기 도시국가였으니까 맨날 전쟁을 하잖아요. 스파르타쿠스도 스파르타 아테네 이래갖고 이제 신들한테, 그게 딱 요 모습이에요. 요 사제들이 요 와서 이제 왕들이 이제 뭐를 지금 물으면은, 여기 신탁의 무녀 파티아를 놓고 신들이 이제 하는 거죠. 신탁, 신성한 삼각대 위에 앉은 파티아가 무아지, 눈이 해벨 아주 뽕 맞은 여자처럼 환각 상태에 있어요. 환각 상태에 있는 무아지경에 있고, 반쯤 죽음의 상태, 그러니까 가사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남성 사제들이 붙잡고 있는 거죠. 발광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게 신탁이거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신탁 상담, 컨설팅 디 오러클. 무속인한테 묻는 거예요. 무당한테 와서 이렇게 다. 이걸 오러클이라고 해요. 이거를 왕들이 했다니까요. 근데 예전엔 이런 식으로 했지만 이게 좀 미신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방향은 바뀌었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다 안다. 저도 이쪽 세상에 20년을 쫓아다니고 나서 신들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신과 인간의 스승이라는 부처님 경전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이거요, 스님들도, 요번에 우리 표충사 승공 갔다 왔죠. 표충사 승공 갔다 왔는데, 그거 이제 승공 허락 받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진각 스님이 한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스님들하고 태국을 갔었는데, 한국에서 오신 스님들이니까 코끼리 버섯차를 한 잔 드시죠. 그러면서 코끼리 버섯차를 주는데, 코끼리 똥 위에서 피는 버섯이래요. 그걸 한 잔 먹었는데 몸이 쭉 힘이 빠지고 몽롱하더래. 그래서 제가 과로를 해서 그런지 비행기 타고 와서 그랬는지 좀 쉬고 싶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방에 들어가서 쉬라고 그러시더래요. 방에 들어갔는데 막 비몽사몽간에 만다라가 펼쳐지고 막 난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쉬었다가 나오니까 태국 스님들이 묻더래요. 차 한 잔 더 하겠냐고, 코끼리 버섯차를 하나 더 하겠냐고 그러더래요. 달라고 그랬대.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안 보이던가요? 그래서 만다라가 막 보이고 그랬더니, 스님은 참 수행을 열심히 하시고 그러신 분 같다. 막 여자가 나오고 막 그러는데
스님은 참 올바르게 수행하신 분 같다. 그게 마약이요. 그 코끼리 똥 버섯이 원래 마약이에요. 그러니까 신들이 사문이라고 하잖아요. 사문이 샤먼이에요. 샤먼. 아는 소리, 보이지 않는 아는 소리 짓거려 줘야 돼요. 아는 소리 짓거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의 나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뻥 맞아야 되는 거예요. 뻥을 맞아서 뿅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뿅이 버섯이에요. 코끼리 똥 버섯. 독버섯. 일종의 독버섯이죠. 근데 그분들은 아는 거죠. 어느 정도 먹으면 죽고 어느 정도까지는 딱 들어간다는 그 독버섯 상태에서 신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질문을 하는 게 바로 벌써 그림도 헬렐레 하잖아요. 여기도 지금 헬렐레 하고 이런 거는 이거는 자기네들은 아유 뭐 창조주 하느님 만났다 아니에요. 다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다 하지만 이런 걸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애들 크면서도 아들 너 학교 가서 뭐 하고 왔어? 그랬더니 학교 가서 빨리 오려는데 왜 빨리 안 왔어? 그럼 뭐라고 애가 거짓말을 해도 다 알잖아요. 딸이 뭐라 그래도 다 알잖아요. 걔가 뭐라 그래도 웃으면서 안아주고 그렇구나. 이 녀석이 지금 컴퓨터를 하고 싶구나. 이 녀석이 지금 우리 딸이 예쁜 머리띠를 갖고 싶은 거구나. 그런 걸 부모들이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른 척하고 뭐 생일 선물로 주기도 하고 또 무식한 부모는 막 혼내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신들하고 하면서 신들이 뭐라고 하면 신들을 애기처럼 안 그러면 좀 푸념하시는 엄마 아버지처럼 받아주죠. 그런데 분명히 거기서 전해받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태몽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게 다 이제 있는데 그런 게 오로쿨 같은 현상이 이게 무생의 이치 몸이 모든 것이 다가 아니라 몸이 세상에 나오기 이전에 어떤 본원의 오퍼레이션 시스템이 돼 있는지 그 오퍼레이션 시스템을 내가 모르니까 약간 가사 상태로 들어가서 신탁 상태에서 신하고 묻고 대화하는 거. 그러나 신은 정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이다. 왜? 완벽한 깨달은 상태면은 나는 신이야 라는 아상이 있잖아요. 너는 신이 아니잖아. 넌 나한테 공약물을 바쳐야 되잖아. 니네들은 다 나한테 내 말을 들어야 돼. 아상, 인상, 중생상이잖아요. 아상, 인상, 중생상 있는 사람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지혜를 가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왜 신들한테 100% 엎어지세요? 신들을 그렇다고 해서 신들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부모님한테 속아드리고 자식한테 속아주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어떤 해꾸질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속아주고 들어주고 하면서 가는 거. 물론 정도를 넘으면 한번 혼은 내야 되겠죠. 그게 몸뚱이 기준의 나가 아니라 너와 나가 하나는 아니지만 둘도 아닌 무생의 이치를 아는 도인들끼리의 행동이래요. 무생선은 도인들의 선이요 도인들의 행위고 재벌집이나 왕실이나 도인들을 끊임없이 찾아다녀요. 저 같은 사람도 도인인 줄 알고 찾아다닌 거고 저 김영옥 선생 같은 사람도 도인도 아닌데 글자만 아는 사람들 많아요. 글자만 아는 사람들을 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그걸 항상 부끄럽게 생각했고 나 역시 글자만 아는 사람에 불과하고 언제까지 이런 참 서커스단의 원숭이 같은 짓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걸 한 단계 넘어야 되는데 마음이라는 것은 형태나 단락도 없다 그랬잖아요.
마음이라는 것은 이 무생심의 마음이라는 것은 형태도 없고 단락도 없어서 마치 나무 속에 있는 불과 같지만 그 나무 속에 있는 불이 여기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저기 있다고도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마음이 단락은 없어요. 마음이 단락은 없는데요, 대나무처럼 한 칸, 두 칸 커가요. 광음천이 있었죠. 범천이 있었죠. 제석천이 있었죠. 그리고 욕계, 육천이 거기 쭉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욕계, 색계, 무색계 넘어서 이제 광음천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단락으로 해놨잖아요. 원래는 없는 건데, 깨달은 존재에서 보면 없는 건데, 각자 그 영체가 자기 의식에 맞는 그 사고 조절자의 수준에 맞는 틀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없는 거지만 결국은 없는 거지만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때까지는 나무가 크듯이 커야 되는데 그게 대나무 크듯이 크더라고요. 무슨 소리냐면 처음에는 글자, 제가 지금 2단계로 이 금강산매경을 통해서 돈과 인생과 불교 공부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뭐를 하고 있는 거냐, 대나무의 한 칸, 첫 번째 한 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27일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문을 갖고 할 때는 또 대나무 두 칸, 평생 한 칸 키우지 못하고 죽순만 잘라 먹다가 뒤져버리는 사람들 많아요. 수행자도 한 칸의 단락은 나와야 돼. 그러나 대나무는 한 칸 크면 그 다음에 쭉쭉쭉쭉 커요. 저도 그 한 칸을 만들지 못해서 그렇게 괴로워했고 힘들어했고 돌아다녔어요. 지금이 27일간, 오늘이 9번째죠. 단락, 사실은 없는 거지만 그래도 그 단락을 키워내셔야죠. 이거잖아요. 대나무 죽비, 여기에 단락이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야지 하다못해 죽비라도 하고 바구니라도 만들지, 안 그러면 맨날 죽순 나물만 써먹는 거죠. 죽순 나물 맛있기야 맛있지만 그렇게 제가 바보같이 살았어요. 그러니 죽기 전에 방향을 잡아가지고 더 이상 저 같은 멍청이 같이 그렇게 세월 까먹지 마시라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무생선이고, 그래서 뭐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사람들도 다 보이지 않는 세계, 도인들과의 만남,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고 싶어하고, 앨런 머스크 그런 소리 듣는다 그런 거냐라고 얘기하고, 어쩌면 앨런 머스크 옷도 이렇게 만다라 옷을 입는 거를 또 했네. 그렇죠. 영적인 도움 없이 그렇게 되진 않죠. 아무튼 이런 신탁은 뭐 예전부터 지금까지 있는 거고, 이게 다 가사 상태로 하는 거고 뿅 가는 거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있는 사람,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신과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몸 안에 쉽게 얘기하면은 앱이 깔려 갖고 나오는 사람들이죠. 근데 저처럼 이제 대부분은 앱이 안 깔려 갖고 나온 사람들은, 이 스님들이나 이런 무녀들은 어떡하냐? 일시적인 앱을 까는 거예요. 저 독버섯 먹어가지고 뿅 가는 거예요. 독버섯으로. 너무 많이 먹으면 죽지. 그걸 이제 표충사 주지스님, 태국 스님들이 그거 하는 거고, 한국,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영적인 거, 보이지 않는 거, 도인들, 이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독버섯을 먹지 않아도, 그렇게 오라클들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무생심으로 무생선을 하다 보게 되면 스스로 그거를 아실 수 있게, 아실 수 있게 돼요.
그냥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면 좀 우스운 것 같아서 좀 더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를 안 하더라도 제가 왜 말씀드렸잖아요. 왕실이나 귀족이나 재벌들 다르다. 재벌들 다르다. 이 사람은 이제 노블리스 오브지주나 경주 최부자 얘기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경주 최부자 댁에는 무생심으로 살아요. 이런 집은 어떻게 400년간 만석군을 유지할 수 있어요? 유지하려면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아마 이 집의 아들이 저랑 동갑이든가 사법고시는 붙고 싶은데 이게 고시를 붙으면은 진사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종중에서 보직은 안 맡겠다 그래갖고 뭐 부장판사니 뭐 이런 고검장이 이렇게 직급이 높아지는 건 안 하겠다 그래갖고 그냥 평판사만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집안에 높은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재산은 만석 이상 지니지 마라. 지금 재벌들하고 너무 다르죠. 이게 진사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 정치 세력 싸움에 사화에 피해가 되기도 하죠. 거기까지만 해라. 돈도 재벌 10대 그룹 3대 그룹 언제 가도 간다. 만석 이상 지니지 마라. 지나가는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흉년기에는 땅 사지 마라. 이런 거를 재벌집에서는 가르쳐요. 지금도 제가 주식 강의하고 1987 지금도요. IMF 같은 난리 나는 걸 기다리는 사람 젊은 애들 많아요. 자기 돈 모아가지고 다시 IMF처럼 똥값 되면 그때 주식 산다고. 그리스가 IMF 구제금융 들어가니까 그리스 가서 뭐 사야 된다고. 터키가 IMF 들어갔다니까 이제 땡 잡았다고 거기 가서 사야 되겠다고. 경주 최씨 집안이나 진짜 부자들은요 그런 짓 하지 못하게 해요. 주가가 대폭락할 때 사야지. 집값 대폭락할 때 사야지. 자녀들이 그런 얘기를 무식하게 할 때 엄마 아버지들은 되려 엄마 아버지들이 야야 저금 열심히 해갖고 또 지금 뭐 경제 위기 온다 그러고 한다 그러는데 그때 너도 좀 경매 나오는 물건 좀 이런 거 좀 사고 그래. 경매 학원 다닌다고 난리를 지기잖아요. 부잣집에선 절대로 그런 거 자식들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쳐요. 그게 흉년기는 땅 사지 말아요. 근데 지금 전부 뭐 경매 학원에 다니고 경매 나온 집 찾아다니고 IMF 내면 그 나라 물건값 싸니까 그거 한다고 그러고 우크라이나에 전쟁 나니까 우크라이나 예쁜 여자들 중국에서 받아들이자 그러고 그런 참 천박하고 낮고 한심하고 불쌍한 아니에요. 달라요. 달라.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죠. 그렇게 될 것 같죠.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 3년 동안 무명 옷을 입어라. 이런 만석군 집안에서 며느리 요번에 우리 며느리 내가 벤지 줬어. 내가 타던 거 망라는 제네시스 80 사주고 그냥 내가 타던 거 우리 며느리 줬어. 너무 예뻐서. 아주 천박한 것입니다. 그게
3년은 무명 옷을 입습니다.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이게 그냥 뭐 인터넷에 글이 이렇게 떠도니까 그냥 되는 것 같죠. 실제로 왕실 교육이 이거고요, 부자 교육이 이거예요. 우리나라 6.25 때 이런 게 샥 없어져 가지고 저희 때만 해도 그 밥상머리에서 들은 게 있는데,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밥상머리에서 들은 거를 제가 저희 집 애들한테는 한마디도 못 해준 것 같아요. 저도 바빴고 걔들도 바빴고. 흉년기에 땅 사지 마라, 엄청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무생행위죠. 이거는 2015년도 5월 달인데 우리나라 부자인데 파평 윤씨 종가죠. 근데 뭐 이 집안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고향이 논산인가 보죠. 이 집안, 이게 저기 우리 고등학교 때 국어책에 나오는 지국청 어사화하는 그 윤석로 집안이더구만요. 이 사람들 엄청 부자예요. 왜 그러냐면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갯벌 메꿔 갖고 논 만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그 옛날에 이미 그걸 했어요. 갯벌을 메꿔서 논을 만들었어요. 그 지국청 어사화하는 그래서 세금을 안 받았어요. 어렵게 힘들게 만든 땅이니까. 소론 집안이었죠. 소론 집안이라는 거는 우리 노론이 나라 팔아먹었잖아요. 소론이 야당이었다고요. 야당. 이게 간장독이 이렇게 장독대가 있는데 담이 없잖아요. 이 집안에. 이 간장이 뭐죠? 이 항아리가 다 뭐죠? 항아리가 다 반찬통이잖아요. 반찬이 이렇게 많았다라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 밥 주고 하느라고. 그런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그 집안에 덕이 쌓이고요. 덕이 쌓여서 그게 어느 한 사람한테 가요. 각 집안에 그게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왜 개천에서 용난 사람들 있잖아요. 개천에서 용 났는데 개천에서 용이 나는데 그냥 산소에다가 그냥 성물이나 깔고 뭐 산소 길이나 만들고 물질로서 뭘 하잖아요. 안 돼요. 이 무생심에서 이렇게 덕을 쌓으면, 이게 지금 우리가 열애장 공부하니까 이거 굉장히 깊은 얘기, 이런 거를 해서 열애장, 공덕장, 법보장, 자가보장의 에너지가 활성화되면, 때가 되면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 집안에 인물이 나기도 하고 똘똘한 놈이 나기도 하는데, 걔가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면 좋을지를 또한 배우지 못하면 참 허망하게 돼요. 이분처럼 마치 불의 바탕이 비록 나무 속에 있지만 어디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 속성이다. 어머니가 노무현 대통령 날 때 친정아버지가 하얀 말을 끌고 와서 주는 거를 했대잖아요. 그래서 조용원 선생은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상고만 나와서 대통령이 된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천만에 만만해. 그래서 이분이 서양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셨어요. 서양과 관련된, 이분은 정말 나중에 좀 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우리 제주도의 제주도 남해바다를 지키는 강정마을, 거기다가 해군 거 만든 거 이분이 했죠. 다 그때 반대했는데 이분이 했죠. 서해바다 지키는 거 평택에 이분이 했죠.
미국하고 FTA 했죠. 서양의 강력한 힘과 경제를 이분이 많이 했어요. 뭐 보수 쪽 대통령이 한 게 아니고요. 진보 대통령이 이걸 했어요. 이거를. 아니, 이분 제가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비난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쪽 세상에서 이쪽 세상으로 올 때 자기가 몸을 받기 이전부터 가졌던 생각을 태몽을 통해서 준다니까요. 비추어진다니까요. 그거를 부모가 몰라. 나중에 자기도 몰라.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소유진? 어우, 나는 우리 엄마가 바닷가에서 해 떠오르는 거 봤대. 뭐 김성현? 강성현? 어우, 푸른 용꿈 꿨대. 우희진? 보석반지. 심은아? 능구렁이, 우리 엄마가 능구렁이가 배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꿨대. 뭐 이런 얘기인가 봐요. 이게 낙처를 모르는 거죠. 뭐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 모르지만 책은 안 봤는데 이게 다 낙처가 있다니까요. 이태백, 금성, 이상, 은그릇. 주시경 할아버지가 연적, 북가는 연적. 여운형 정치인, 조병옥 용, 이승만 용. 용과 용인데 한 마리 용이 다른 용을 죽였네. 아니, 낙처가 있어요. 이게 4차원에서 3차원으로 올 때 자기가 그나마 무생에 가까운 마음에서 생을 받아갖고 무엇을 하겠다라는 게 있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몇 분 됐지? 41분? 어이구, 뭐니나 마무리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파평윤 씨라든가 경주 최 씨라든가, 여기는 이제 윤선도 할아버지의 후손들이고, 여기는 최치원 할아버지의 후손들이고, 여기 동학운동 때도 그 최재우 경주 최씨 집은 동학이 그냥 다 죽일 때도 여기는 손 안 댔잖아요. 여기도 손 안 댔잖아요. 그대로. 물론 여기 야당 집안이었고. 그게 보이지 않는 것을 잘 갖고 둔 이런 재벌집들의 풍토가 있어요. 이런 재벌집들은 돈을 버는 방법도 다르고 돈을 지키는 방법도 다르고 이거를 자녀들한테 가르쳐요. 제가 지금 48일 동안 뭘 하려는 것도 이제는 이 공부를 해야지만 돈을 버시든지 소원을 성취하시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48일 공부하는 거는 불교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랬잖아요. 부자 완성 프로젝트라고. 부자 완성 프로젝트는 완성된 부자, 재벌 중에서도 제대로 된 부자,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부자, 그냥 돼요? 세상의 이치를 알아야지 되는 거지. 그래서 돈을 벌건 무엇을 하건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얘기를 하면 다 앉아있는 건 선이 아니다. 무생선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무생행품에 나오는 얘기예요. 타이틀에 이렇게 다른 거, 무생심이란 무생행이란 원효대사 이제 꿈 저희가 얘기한 거고요. 원효대사도 노씨였나 봐요. 노씨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 그 누구죠? 육조 해능 스님도 노씨죠. 우리나라 뭐 대통령 많지도 않은데 노태우, 노무현 뭐 다 노씨죠. 대행 스님 노씨죠. 근데 왜 노씨가 나중에 왜 설이 됐지? 아들이 설총이었잖아요. 속성은 노씨이고 본가는 범양, 현 북경탕으로 요새 당나라 정관 오도도. 야, 그러니까 육조대사, 육조해능대사, 그렇죠. 육조해능대사는 노씨죠. 원효대사는 석씨고, 원효대사는
원효대사는 요건 이광수 소설에 나오는데 이제 원효대사의 태몽은 강감찬 장군처럼 어머니 꿈에 별이 떨어져서 왔다. 석가모니 꿈에서는 흰 코끼리가 몸으로 들어왔다. 원효대사도 율곡에서 태어난 것처럼 석가모니도 무사라에서 태어난다. 원효대사를 낳은 후 얼마 돼서 엄마가 돌아가신 것처럼 석가모니도 그랬다. 뭐 이광수 소설의 원효대사에 나오는 건데요. 그 태몽이라는 것은 금생에 못 받기 이전에 자기가 몸을 받아갖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아카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한 자료 화면을 보여준 것이다. 그거 엄마한테 듣지 못하고 언니 뭐 아버지한테 듣지 못해도 지금이라도 자기가 할 수 있다. 이 공부하시면서 말씀드리겠다. 예, 오늘 9회차 공부 여기까지 하고 본강리품인가요? 이제 10회차 본강리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